안녕하세요. IELTS 리스닝의 김재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리스닝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저희가 이제 리스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어떤 전략, 그다음 공부 방법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마 초급을 들었던 학생들도 계실 거고 제 수업을 또 그다음에 이제 중급부터 듣고 계신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정말 멋지게 잘해도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들리면, 그러니까 듣는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는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리스닝 자체를 한꺼번에 막 몰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일주일에 막 하루 이틀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고요. 하루에 못해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계속 들으면서 또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와 입은요 항상 같이 연동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 한 1년 공부한 사람 영어를, 그 다음에 귀와 입을 같이 해서 1년 공부한 사람과의 차이는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귀로만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계속 따라서 자기도 연습해보고 발음해보고, 자기가 정확히 발음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발음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속도를, 그럼 들을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오늘의 이제 키 포인트는요, 리스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IELTS 리스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어떤 공부 방법을 좀 해야 되냐. 사실 근데 이거는 이미 거의 나와 있어요. 거의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writing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이 세 가지를 연동으로 해서 쭉 하지를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다음 리스닝이 이제 고득점 전략이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하여간 리스닝을 만약에 여러분이 난 리스닝을 그래서 조금 할 줄 아는데, 아니면 리스닝이 조금 내 강점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거의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연습만 한다면, 연습만 주어지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제 British English가 베이스가 깔잖아요. 물론 아메리칸 쪽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베이스는 British English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발음해보고 딱 해보면 이건 뭐 많이 틀리진 않아요, 사실. 자, 일단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옮겨봤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교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리스닝의 시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략 한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cademic과 general training 부분이 전부 다 같은 리스닝 시험을 본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섹션이요, 저희가 4가지의 이제 섹션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섹션 1과 2에서는요, 저희가 social context,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뭐 야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 3와 4에서는요, 약간은 조금은 academic한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다뤄지죠. 뭐 강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he the text once only. 그러니까 딱 한 번을 들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듣고 자 다시 갑니다. 큐 해서 다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 그럼 2번 기회, second chance는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40분, 주어진 40분 시간 안에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그러면 저는요 한 10분만 들어도 막 귀에서 막 뭐가 때리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들으면서 내가 받아쓰고 이런 연습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리스닝 하는데 30분 이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발음도 해보고 써보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늘어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엔 뭐든 잘 못해요. 서툴고. 그런데 하다 보면 늘어요. 뭐든 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밥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런 것들이 돼요. 물론 그런 노력이
누가 얼마만큼 노력했냐에 따라서 뭐 점프를 얼마큼 하이했냐 이거 틀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역시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뭐 좀 빨리 갑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40문제 각 섹션마다 10문제씩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전체 40문제가 되고요. 자, 우리의 목표 설정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6.0에서 6.5를 이제 노리고 있다. 6.5를 최소한 내가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닝에서 뭐 많이 틀려도 한 5개?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다 맞자고요. 가능하면 선생님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each section이요, gradually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루는 내용 자체가 약간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section 1과 2에서는 우리가 social 일반 general 그런 topic이라든가 context 이런 걸 표방하는 반면에 section 3와 4는 약간 academic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써 봐도 어려운데 그거를 귀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옮겨놨어요, 제가. 전체 4개의 섹션이고요. 40문항이고요. 각 섹션마다 10문제씩이 주어지더라. 자, 요건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냐, 그런 걸 잠깐 살펴보면 섹션별로 좀 나눠놨어요. 1, 2, 3, 4.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일단 섹션 1에서는 우리가 conversation, 그러니까 대화문이 나오죠. Two people, between two people.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채야 되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섹션 1과 2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맨 처음부터 할 만해요. 사실 이건. 그래서 general topic이라든가 어떤 transactional purpose.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오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travel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찾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 section 2에서는 monologue. 뭐냐면 혼자야. 혼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것도 약간 선호도가 있어. 학생들의 제가 이제 강의를 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건 그래도 한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걸 받아쳐서 그러니까 약간의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왠지 계속 나가고 집중하기가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이 좀 호불호 갈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역시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많이 어렵진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섹션 3에서는 역시 또 다시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는 세 사람의 대화.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학생과 교수, 또 학생 둘과 교수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assignmen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뭘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 이런 거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뭘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고요. 섹션 4에서는 역시 한 사람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이제 정답을 이제 답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 아무리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요것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좀 시험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은 한 요 정도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리스닝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게 나오냐? 내가 듣는 건 듣는데 과연 그 듣는 거를 내가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또는 답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리한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note와 summary와 table, flow chart and completion.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ummary가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의 summary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의 중간을 이제 쫙 밑줄 쳐놓고 이 안에 알맞은 걸 자기가 써 넣는 그런 부분도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어가 몇 개를 써야 되냐?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세 단어를 써야 되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단어 이상은 안 돼. 그럼 한 단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단어 써도 되고 세 단어까지는. 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죠? 마치 리딩 할 때 저희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multiple choice.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객관식인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제 하나냐 아니면 두 개의 앤서를 골라야 되냐 뭐 그런 부분들, 그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소위 우리 말하는 디스트랙터라고 그래서 오답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딱 분별해내서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 short answer questions.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주어진 단어의 개수만큼 제가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답변을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short니까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막 문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라이팅처럼 막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할만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잘하는 게 paraphrase를 잘해요. 근데 되게 막 어마무시한 그 단어 막 정말 너무 아카데믹해서 막 진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갖고 패러프레이즈 그렇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하면 못 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겁을 훅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sentence completion. 그러면 sentence 이제 딱 주고요. 그 안에서 이 밑줄 딱 쳐놓고 그 안에 이제 단어를 또 집어넣어서 그런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요. 레이블링, 우리 소위 이제 라벨링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라벨링, 다이그램이라든가 맵에서 이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 어느 지역 밑줄자, 어느 지역 밑줄자,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지역 누구 여기 딱 옆에 이제 네모칸 줘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 쓰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들. 근데 요것도 해보면. 이런 것만 나오면 아마 더 좋을걸요.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할만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근데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약간 좀 막 이런 거 있죠. 기계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아예 내가 기계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 어떤 기계 장치에 해당하는 이름을 딱 골라라. 나도 처음 보는데. 근데 나와줘요. 이름은 나와주고요. 거기서 이제 내용 설명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위치가 위치가 어디? 여기 네모 위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역시 리스닝이죠, 그죠? 그래서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죠? 그다음에 classific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이름이라든가 어떤 타입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그런 게 골라내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것도 뭐 거의 요 위의 내용들과 거의 뭐 비슷하다.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어진 내용과 그래 내용에 합당하는 어떤 네모칸을 주고 그다음 어떤 밑줄 친 걸 주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는 부분을 매칭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가장 일반적인 건 사실 이런 애들입니다. 위에 뭐 그러니까 차트라든가 센텐스라든가 노트라 서머리 컴플리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A, B, C 고르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제일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섹션 1부터 해서요. through section 4까지 이제 어떤 내용을 들을 거냐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거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1. conversation 2. monologue 3. conversation 4. 역시 monologue.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듣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we heard recording more than once.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왜 발음은 사실 들을 때까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두 번, 세 번 들려주면 여러분 이제 맞을 확률은 높을 수도 있죠, 사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리스닝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100번을 들려줘도 못 잡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안 들렸던 부분들이 두 번째에 다시 들어서 들릴 확률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사실.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 맨날 장난치느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맨 처음에 못 들었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계속
아니 2번, 3번까지는 좋아요. 근데 계속 그걸 듣는 거야. 무슨 말 선생님 안 들렸어요. 계속 들어. 그 시간은 계속 가. 1시간 내내 계속 그것만 들어. 너무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그럴 거면 스크립트를 보고요. 그 스크립트에 대한 발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넘어가는 게 낫지. 계속 이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지금 듣는 학생들한테 이거 마이 그러면 이거를 제가 100번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계속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럴 시간에 스크립트 있잖아요. 저희 스크립트. 그래서 그 발음과 스크립트를 보고 아니 이 문장 이렇게 발음해? 그럼 그때부터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 이 문장이 발음됐을 때는 알아차릴 수 있죠. 그 다음번엔. 그게 센스 있는 거죠. 계속 시험에도 당연히 모든 원수는 안 돼. 안 돼. once only.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listening paper가 어떻게 되냐? 뭐 전체 40문제고요. 그다음에 얼마큼 이제 이해를 했냐? 다시 말하면 사실 여러분이 이해한 부분을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정답 그냥 단답편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객관식만 쓰는 게 아니라 주관식도 해서 네가 얼마나 주관식에 대비한 연습도 했냐라는 학습력을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문제들은 그 과연 어떤 걸 내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제일 많죠.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in each section에 10 questions, 그죠? 10문제씩 딱 나오는데 막 이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섹션에 뭐가 나오고 뭐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 그다음에 short answer question 나올 수 있고 뭐 아까 우리가 봤던 multiple choice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sentence completion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right words 또는 numbers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number 숫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word도 들렸잖아요. 보통 이제 word 같은 경우도 쑥 해서 쑥 지나가고 그 단어를 써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대화문이 오갈 때 이제 단어를 써라. 그럴 때 이제 스펠링을 요구하는 단어들은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 for March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스펠링 갈 때 M이냐 N이냐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상대방이 또 물어봐 줘요. 그래서 그게 N이라고 M이라고 그러면 that's an N for Novembe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잘만 들으면 이런 건 뭐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제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니야 어려워 아니야 어려워 이러고 계실 수도 있죠. 사실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누구나 시작 단계엔 약간 그런 두려움, 기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들어가면서 그런 건 쫙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퀘스천의 answer 답을 하느냐.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isten carefully to any instruction. 정말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듣고 또 잘 보고, 그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은 사실 우리가 writing이라든가 당연히 speaking 뭐 그다음에 reading 전체 모든 섹션 인스트럭션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단어 이상인지 3단어 이상인지 뭘 써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읽고 정확히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question type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ow can I improve my listening paper score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high score를 achieve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닝을 늘리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말 바빠요. 막 이리저리 뭔가 바빠. 사람 항상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뭘 하나 바빠. 근데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씩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발음하고 그게 느는 거예요. 그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닝 페이퍼가 없어요. 시험 볼 페이퍼가 없어요. 그럼 음원이라도 따다 가지고
그거 계속 들으면서 발음하시고 그거라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학생 친구들과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술 먹기 전 30분에서 이 정도. 술 먹은 다음에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루 그 짬 시간 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지런 떠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리스닝은 사실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점수가 안 올라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듣고 발음하고 아시겠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듣는 것만 해서는 절대 안 늘어요. 그게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저 이제 교육개발 그쪽을 이제 전공했으니까 어떤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다리와 손을 못 써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그때 좋아하는 게 CNN 같은 거 있죠. 그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년 동안 CNN만 봤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실력이 엄청 는 거죠. 이렇게. 실력이 엄청 는 거죠.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듣고 발음하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2년을. 이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만 해서 는다? 늘어요 언젠가는. 근데 언제 모르죠. 늘겠죠. 근데 리스닝을 하면서 같이 스피킹을 같이 같이 느는 거야. 같이 이게 발음도 늘죠. 그다음에 리스닝 속도도 늘죠. 좋은 거죠. 그래서 리스닝은 사실 듣는 연습할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해요. 발음도.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나라 발음하고는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발음이요. 우리나라 발음 지금 말하는 발음자 혀 위치가요. 단 한 군데 똑같은 데서 발음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우리는 타이어 그러잖아요. 타이어. 앞에 혀를 약간 이렇게 여기에 혀를 딱 친단 말이에요. 타이어 이렇게.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하거든요. 영어에서 타이어 아니에요? 그거 안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차 이걸 이렇게 해서요. 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군데. 그러니까 그걸 발음해 본 사람들만이 들었을 때 이게 그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what do you do 이런 것도 있잖아요. what do you do를 해보세요. what do you do요? 다시 해보세요. what do you do요? 그래요? 그럼 제가 what do you do? 그럼 뭐라고 그러거든요. what are you doing이냐고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음을 what do you do? 이것도 발음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뜻을 갖고 있는 건 쭉 밀어요. 발음을 이렇게. 근데 뜻이 없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what do you do에서 끝에 do가 진짜 뜻이 있잖아요. 앞에 do는 조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do 이렇게 안 하고 do. 그래야지 빨리 지나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do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리스닝 하면서 팁 이런 것들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를 보고요. 저희가 리스닝이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웜업을 하는 시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부터 저희 실제 강의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똑같이 발음하고 들어보고 그러질 않으면 절대 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저한테 다 맡기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리스닝 잡으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